사랑에 관한 얘기는 더 절절한 내용이지만 그건 드라마로 보시는 게 훨씬 나을 것 같고 그냥 저는 인트로덕션 부분 소개만 드리는 걸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연철이라고 하는 사람은 왕을 6명이나 갈아치웠습니다. 지 손에. 그러니까 왕을 아예 이제 그 원나라죠, 그죠? 그 원나라 때 원나라 말기입니다. 그래서 불을 엄청 이제 축제를 하죠. 그 불을 토대로 해서 이제 각 성들의 성주들을 다 이제 매수를 다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30년 이상 철권 통치를 합니다. 근데 과거에는 그 사람도 상당히 이제 대단한 사람이었죠. 뭐 적으로 보면, 우리로 보면 아주 죽일 놈이지만은 왜냐면 고래까지 와서 완전히 행패를, 온갖 행패를 부렸으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로 봐서는 죽일 놈이고 적으로 봐서는 이제 참 추억 맞는 사람이고 그렇습니다. 국가의 힘이 없으면 그렇게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그 연철이 결국은 이제 죽게 된 원인이 결국은 이제 권력욕이 너무 이제 강했던 거죠. 그러니까 우리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화무 11홍이란 말이 있지 않습니까? 화무 꽃이 없다 이 말은 10일 동안 붉은 꽃이 없고, 그 다음 또 있죠. 건불 10년이란 말이 또 있지 않습니까? 권세는 아무리 해도 10년을 가지 못한다 이런 예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연철은 강철도 아닌 게 또 연철이 이름이 이제 보니까 그 강철도 아닌 것이 연철이 그래 30년간 철권 통치를 하면서 완전히 이제 철권 통치를 하니까 그런 사단이 벌어졌죠. 그러니까 자기 욕심에 사로잡혀서, 연철은 그래도 머리는 아주 비상합니다. 아주 못했지만 아주 사악한 놈이지만 지 자신의 이익만을 쫓아서 정치를 한 게 이제 연철입니다. 그 얘기에 반해서 이제 배관이라는 사람은 그 연철의 후계자인데, 이 배관은 단수 무식합니다. 돈키호테입니다. 단지 뭐 임금만 생각하고, 그리고 정복 전쟁을 매우 좋아합니다. 그래서 나라 경제가 겁나게 어려운데도 무조건 정복 전쟁을 일으킵니다. 평화 이런 거 없습니다. 그러니까 백성이 굶어 죽거나 말거나 관심 없습니다. 지 창고에 쌀만 가득 차면 되고, 그런 식의 이제 정치를 폈던 거죠. 그러니까 국민들로부터, 백성이죠, 그 당시 백성으로부터 신뢰를 하나도 못 받았죠. 그러니까 연철이 죽으니까 막 전부 거리에 사람들이 남아가지고 환호를 했죠. 때려 죽일 놈 연철하고 하는 거죠. 그 정도로 그 연철은 백성을 전혀 생각하지 않았다. 지만 생각했다는 거죠. 지하고 지 패거리, 지 자식, 그 애꾸고 된 놈 있지 않습니까? 그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그 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식 계획도 잘못 시킨 거죠. 그러니까 이제 딸도 왕으로 만들었지만 결국은 사악한 짓을 너무 많이 해서 결국은 사약을 마시고, 사약 먹일라 했는데 안 먹어가지고 결국은 그러면 좋다, 바깥에 백성들이 보는데 목을 매달거라 해서 교수형을 취했습니다. 교수형을 당했죠. 뭐 그 경과 내용들은 너무나 많기 때문에 오늘 다 설명을 못 드리고, 제가 축약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면, 근데 이제 그 연철이 그렇게 이제 재물을 엄청 모아놨는데 아무도 그걸 몰랐어요. 어디 있는지. 그래서 광산촌에 일부러 유인책을 써서 광산에 묻어놨다 해서 아무리 찾아도 없었는데 결국은 자기 집에 근처에 왕궁에 있었다 하는 거죠. 그 자금들을. 그래서 그걸 이제 왕유라는 고려왕이, 폐위된 왕이 찾아서 이제 기황후한테 이제 전달해서 결국은 이제 백성을 살리고 해서 이제 기황후가 상당히 이제 인기를 얻게 된 거죠.
그러니까 성주들의 이제 관심도 사고, 그래서 결국은 기황후가 이제 황후가 되기까지는 결국은 백성이죠. 백성을 쳐다보고 백성의 배고픔을 달래주는 그런 일을 했기 때문에 이제 거기까지 간 걸로 이렇게 보고, 그 다음에 이제 대관이란 이 대성상은 아까 얘기한 대로 이제 칼질만 하는 거죠. 그냥 사람 죽이는 거 뭐 예사로 합니다 그냥. 그래서 결국은 정복 전쟁을 벌이고 많은 사람들 죽였죠. 그래서 처음에는 원래 잘 나가지 않습니까? 하면은 뭐 그 당시야 지금처럼 국방력이 뭐 단단하지 않지 않습니까? 뭐 쳐들어오면 오는갑다 하고 그냥 말 타고 가면 피해버리고, 거기 결국 깃발 꽂으면 뭐 정복했다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 당시는 그 중국 내에서 그랬을 것으로 제가 추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국가라는 그 뭐라 그럴까요, 하나의 그 정체성이 조금 흔들리는 시기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중국의 역사를 보면은 그 원나라에서 명나라에서 청나라 뭐 이렇게 뭐 바뀌는 거 보면은 뭐 겁나게 춘추 전국 시대도 있고 하는 거 보면 겁나게 좀 뭐 빠르게 바뀌죠. 그래서 그런 걸 보면은 이제 우리나라처럼 이제 뭐라 그럴까, 국토 면적이 작으면 얘기가 다른데 거기에 이제 그 광활한 지역에서는 그렇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냥 뭐 말 타고 달리면 그냥 정복 행기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어쨌든 그렇게 했는데 결국은 그 군 자금이 바닥나고 결국은 더 진행하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상대국에서도 대비책을 마련하게 되죠. 그래서 결국은 이제 배관이 이제 여러 사람으로부터 질타를 이제 받게 되죠. 백성들의 이제 살림은 정말로 궁핍한데, 그래서 이제 기황후가 왕을 데리고 좋은 구경이 있으니까 한번 나가 보시죠 해서 말을 타고 이제 거리를 나가 보니 그 거리에 많은 이제 백성들이 막 거지들이 절비합니다. 구걸하는 사람부터 시작해서. 그래서 이제 이 왕이 묻습니다. 얘기합니다. 좋은 구경이라더니 이런 보지 못할 장면을 내한테 보여주나 하니까 좋은 구경이라 하면 안 나오실 것 같아서 그래 속였다고 미안하다고 하면서 이게 우리 백성들의 현실입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왕은 뭐 별로 그렇게 생각을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나중에서 이제 기황후를 통해서 모든 걸 이제 깨닫게 되기는 하지만 그 당시까지는 아직도 식의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일들이 있었죠. 그래서 이제 배관은 대성상으로 돼 있으면서 뭐 제가 볼 때 기간은 그렇게 길지 않았어요. 연철은 30년이라면 배관은 한 7, 8년 정도 되지 않는가 싶습니다. 제가 드라마상으로 볼 때 그랬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자기도 연철이 그렇게 폭행을 저지르고 자기 사리 사욕에만 눈이 멀고 권력만 넘쳐나서 결국은 연철을 죽였는데, 그래서 결국은 자기도 똑같이 닮아가는. 근데 이제 퀄리티가 좀 다릅니다. 연철은 머리가 좋아요. 연철은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솔직히 뭐 왕이, 제가 객관적으로 볼 때 왕이 있을 필요가 없을 정도로 연철은 머리가 좀 좋아요. 근데 단지 문제는 전부 지 가족 또는 자기 사리사욕에만, 권력욕에만 이제 넘쳐 있었다는 게 그게 가장 화근이었고, 이 배관은 아무 생각이 없어요. 그냥 말 그대로 그냥 뭐 칼질만한 놈이 대성상이 됐으니 뭐 할 일이 뭐겠습니까? 전부 사람 죽이는 일이죠.
그러니까 정복 전쟁이나 하려고 백성들은 죽는다고 거리에 앉아서 난리인데,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걸 보면은 참 그 리더십이 얼마나 중요한가. 결국은 이제 이 백완도 자기의 이제 조카, 먼 조카입니다만 조카인 이제 책사, 그러니까 책사이면서 이제 군사였죠. 군사한테 이제 죽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군사가 제가 볼 때 여기서 참 배울 게 많이 있습니다. 뭐냐면 이 군사는 냉정합니다. 냉정하면서 딱 생각하는 것이 뭐냐면 오로지 백성입니다. 오로지 백성. 그래서 정복전쟁 하는 것도 처음에는 속으로는 반대했지만은 그래도 뭐 어떻게 보면 주인이지 않습니까? 주인이 하자니까 뭐 어쩔 수 없이 하긴 했지만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책사 이름이 또 생각이 안 나네요. 일단 이 책사가 제가 볼 때는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한테 큰 교감을 주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말도 절대 함부로 안 합니다. 조용합니다. 다 낮춰서. 그러니까 미래를 보는 눈도 있고 예지력도 있고 판단력이 아주 대단하죠. 그러니까 결국은 비황후하고 합작품을 이제 만들어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걸 보면은 이제 이 세 번째 그 드라마에서 나온 세 번째 대성상인 이 책사, 그래서 이제 대성상으로 됐는데 이 부탁을 누가 하는지 알면 기황후가 부탁을 합니다. 자기는 이제 모든 거 정치나 이런 거 다 떠나겠다. 그래서 그럼 왜 지금까지 했느냐고 왕이 묻자 저는 제 자식하고 그래 왕을 살리기 위해서 그랬다. 자기 주변에 많이 죽어가는 백성들이나 고려 유민들 보니까 너무 안타까웠다. 이런 얘기를 하죠. 이제는 왕이 어느 정도 이제 글도 알고 이제 그 기황후한테 몰래 글을 배웠죠. 이제 연철을 잡기 위해서. 그러니까 연철을 잡고 나니까 더 이제 무서운 또 배관이 나타나게 된 거죠. 근데 이제 그 어떤 검은 세도가도 마찬가지고 부자도 3대 못 간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뭐 우리나라는 좀 요즘은 예외입니다만 어쨌든 그렇게 해서 이제 이 책사를 저는 이제 유심히 봅니다. 왜냐하면은 책사는 딱 중립성상에 있습니다. 자기 주인을 섬기긴 하지만 그러니까 한쪽에 편입되지가 않죠. 그러니까 정치를 하더라도 상대방의 말을 정확히 귀담아 듣는 거죠. 그러면 이제 무리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 이후에 제가 볼 때는 정책을 정말 잘 편 걸로 그렇게 칭송할 수가 있습니다. 중국에서 정책 잘 펴면 우리한테는 좀 별로 안 좋은데 어쨌든 참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책사가 이제 결국은 대성상에 이제 오르고 이제 대성상에서 왕을 이제 보필 하는데 이거 또 문제가 생깁니다. 갈수록 태산입니다. 그러니까 황간놈이 자식이 한 놈이 있어요. 이거는 욕을 해도 됩니다. 아주 못된 놈의 새끼가 이 유튜브 찍는데 제가 욕해도 이거는 뭐 해도 됩니다. 아주 못된 놈의 새끼가 이 왕을 독살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독살하느냐 하면 매일 이제 탕약을 주거든요. 죽으면서 거기다가 뭐 지금으로 치면 독성이죠. 독을 조금씩 다 먹입니다. 그러니까 이 다 먹으니까 잠이 잘 오죠. 그러니까 마음은 편안해져. 그래서 마음이 이제 스트레스 안 받고 해서 무조건 자는 겁니다. 이거 먹으면. 그래서 결국은 이제 이 황간이 일을 저지릅니다. 그래서 이게 왕이 띨띨하다 보니까 이 황간까지 설치고 황간이 위패를 만들어 가지고 위패 아시죠? 정식 화폐가 있고 가짜 화폐. 그럼 뭐
크게 처벌받죠. 그래서 위패를 만들어 가지고 국가의 이제 경제를 완전히 뭐 혼돈의 동아리에 이제 만들게 되죠. 그래서 결국은 그 위패들 하고 이제 위패 아닌 화폐도 정식 화폐도 전부 이제 권력자들만 가지고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이제 나라 살림을 제대로 해야 되겠다 해서 나온 게 이제 은화, 은뱅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그 뭐 사극에 보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은뱅을 이제 해가지고 화폐를 이제 위패 말고 정식 화폐를 이제 교체를 해주는 거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권력자들이 뭐 반대를 하지만 어쩔 수 있습니까? 그래서 그 당시 이제 왕이 선포하는 게 이제 기시를 이제 왕후의 책봉이라 해야 되겠죠. 왕후의 책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왕후의 이제 책봉하니까 그 뭐 더 얘기할 것도 없습니다. 그 사이에 이제 왕유공이 아시죠? 우리나라 이제 왕으로 두 번이나 저기 했다가 뭐 폐위시키고 되고 한 본인 입장에서는 그 이제 왕유공 원래 이제 그 기왕후의 첫사랑이라고 해야 됩니까? 첫사랑이 이제 그 사이에 이제 위패를 찍어서 이제 프로가 처음에는 이제 쌀을 그 곡식을 이제 싹 사들여 가지고 처음에는 뭐 곡식 그 돈을 막 처음에 많이 있으니까 막 풀었죠. 푸니까 이제 사람들이 쌀을 많이 내놓지 않습니까? 그게 방법이 순서가 잘못됐네요. 무슨 순서냐 하면 처음에는 이제 쌀을 사서 많이 이제 내놓습니다. 많이 내놓으면 그 심리가 많으면 가격이 떨어지죠. 3분의 1 가격까지 이제 떨어지니까 이제 이게 그 아까 그 못된 놈 있지 않습니까? 황간 놈. 그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어쨌든 그 이 집단들이 이제 어이구 뭐야 이게 이제 곡식을 사들일 라인 하나도 없습니다. 그럼 다 사들였죠. 그러고 나서 화폐 계획 딱 해버리니까 이제 끝난 거 버리죠. 끝나버리니까 이제 완전히 이제 복수 혈전이 또 시작됩니다. 그 이제 너무 또 길고 하니까 전에 이제 보면은 우리가 대성상 그러니까 지금으로 보면 국무총리이지만 그 당시에 원나라의 실정으로 보면 국무총리가 거의 이제 모든 일을 다 하죠. 다 하니까 그리고 또 그 왕이 원체 딜방하다 보니까 이거 뭐 대성상이 혼자 칼질 다 합니다. 지가 다 하고 이런 시대에 이제 원나라가 말기죠. 원나라 이제 말기에 결국은 그 정도 되면 망한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결국은 나중에는 망하죠. 망하는데 망하고 다음에 이제 또 얘기는 다음에 있습니다만 어쨌든 이렇게 그 대성상에 하는 역할 그 대성상이 이제 그 당시는 대성상이지만 지금으로 보면은 우리 이제 위정자 정치를 하는 분들이 되새겨야 될 것이 그 군사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요. 그 배우분 인물도 잘생겼죠. 곱상하게 이제 잘생겼는데 하여튼 타타로 탈탈인가 탈타로인가 탈탈 뭐 탈탈 틀면도 안 하면 나올까요? 탈탈인가 탈탈입니다. 이 탈탈에게서 배워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탈탈에 하는 그 엄중하고 백성만을 생각하는 국가 전체를 보는 눈 그걸 우리 정치인들은 또 배워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사랑에서 시작해서 그 탈타로의 정책 그러니까 탈타로의 정책보다는 뭐라 그럴까 어디에도 치우치지 않는 공명정대함 이게 상당히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우리 미래
100년, 200년, 1000년, 만년 자수만대에 물려줘야 될 나라 아니겠습니까? 꼭 이 점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될 시대가 된 것 같습니다. 시대인지 시기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럴 시기가 된 듯 해 보입니다. 또 다음 편에서 이어서 나중에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탈타로 지금까지 제가 야외에서 많은 말씀을 드리는데, 탈타루에 관해서는 정말로 국민 백성을 생각하는 사람이 있죠. 그래서 이제 그 공유 왕이죠. 왕이 이제 죽고 나서 이제 기황후가 따지러 갑니다. 가는 중에 이제 타타루가 대성상이 이제 그 당시는 대성상이죠. 막았습니다. 막았으면서 이제 가로막으면서 주위를 물리치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어디로 가십니까? 하니까 대전에 가시는 길입니까? 가지 마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처럼 지금 밀란이 중용하고 상당히 지금 안 좋은 시기에 공론을 분열시키는 것은 그 왕후와 왕의 사이가 안 좋으면 공론이 분열되는 거하고 똑같다. 그래서 절대 그러시면 안 된다 하고 하니까 기황후가 인지를 합니다. 백성만을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묻습니다. 이제 타타로가 제가 모르는 두 분 사이에 뭔가가 있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기황후는 말을 안 하죠. 근데 이제 그때 사실 그 뭐 중국에서는 황제라 하는데 뭐 황제라 치주겠습니다. 그럼 황제가 그 이름 뭐지? 하여튼 내관이랍니까? 하여튼 그 왕을 지키는 그 수십 년 동안 지켜왔던 이게 이제 말썽을 일으키면서 왕이 이제 극도의 치명적인 상태로 이제 빠져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헛꿈꾸고 했는데 나중에는 결국은 기황후의 마음을 알고 이제 돌아서게 되면서 이제 그 얘기가 마무리가 되는데, 그래 대성상으로서 이 탈타루 탈타루가 하는 역할을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면 정말로 우리나라도 뭐 왕위 정성이 대단하다고 알려져 있는데 청빈하기로 뭐 많은 분들이 계시지만은 이 드라마 속에 기황후라는 드라마 속에서 저는 그 원나라의 그 무너져가는 원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탈타루가 대성상으로 하는 역할, 이것들을 보면은 우리에게 큰 기감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수십 년간 그 왕을 호위랄까 보좌했던 이 내관이 결국은 이제 사고를 많이 치게 되죠. 그게 이제 매박 수령이라고 하는데 가면을 쓰고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아무도 그 정체를 알 수가 없었죠. 그래서 매박 수령이라고 뭐 하는 거냐 하면은 10개 행성에다가 주요 이제 인물들을 심어 놓고 뭐 독점 또는 그 상권 운영 이런 것들을 하고 위패를 또 만들어서, 위패는 아시죠? 가짜 돈을 만들어서 돌리기도 하고 이런 사고를 친 겁니다. 결국은 이 친구가 결국 왕을 독살하려고 합니다. 이런 걸 보면은 참 모르겠습니다. 드라마라서 그런지 결국은 나라를 망하게 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안 그래도 왕이 무능하고 그런데 주변에 이런 황태호도 마찬가지입니다. 황태호도 권력에 빠져가지고 이 기황후를 뭐 죽이려고 하거나 그 왕을 세울 때도 마찬가지고 온갖 그 권력에 뭐 그 틈바구니가 아니고 한가운데에 서서 자기의 그 권력 야욕을 드러내죠. 그러니까 왕이 자기 손아귀에 들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하에서 뭐 옛날에 상왕, 태상왕 얘기도 하지만은 신하는 모시는 보좌관이라고 해야죠. 지금으로
보면은 이 내시놈부터 시작해가지고 황태후까지 그 할매까지 지금 권력력에 사로잡혀 있으니 이 원나라가 망하지 않을 수 있었겠습니까? 결국은 그 뭐 나라가 망하게 되죠. 그래서 이걸 보면은 주위에 사람을 어떤 사람을 둬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탈타루라는 사람을 정말 실력도 있고 객관적으로 중립적으로 볼 수 있는 이런 사람을 중용해서 서면은 정말로 그 국가 발전과 그 정권이 참된 정권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사는 우리들에게 큰 기감이 되는 탈타루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탈타루 한번 시간 나시면은 기왕후를 보시면서 탈타루라는 인물을 한번 눈여겨봐 주시면 충분히 제가 왜 그 정도로 탈타루를 칭찬하는지 이해가 되실 겁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나고 나니까 하나씩 생각이 납니다. 그 매박 수령이 내시백입니다. 그 나쁜 놈 있지 않습니까? 왕의 그 약에다가 독을 탄 내시백. 그러니까 내시백이 이 친구에 관해서 얘기하면 나중에 이제 그 황태후죠. 그러니까 이제 할머니, 왕의 할머니하고 딜을 하는데, 협상을 하는데 어떻게 하느냐면 만약에 이제 실권을 황태후가 쥐고 나면 섭정을 하게 되면은 이제 광물 그 원나라 전역에 생산되는 광물하고 소금에 몇 건을 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결국은 이 친구가 이제 연철이한테 배운 게 그겁니다. 연철 대성상이 결국은 돈으로 권력을 다 샀죠. 그러니까 그걸 보고 이제 돈이면 다 된다 해서 그 권력을 이제 그러니까 그 당시는 소금하고 광물질이 뭐 최고 아니었겠습니까? 광물질보다 소금이 더 귀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그걸 이제 황태후에게 조건을 걸죠. 근데 이제 이 왕이 영 아닌 왕이었는데 마지막에 이제 소위 한 칼 한다 그러죠. 한 칼 하는 게 어떤 장면에서 나오느냐 하면 마지막에 이제 이 내시백이 약을 타는 걸 알았습니다. 알고 나서는 이제 그 어떻게 알았냐면은 이렇게 손에다가 그릇을 깨가지고 이렇게 안 자려고 쥐고 피를 내면서 이렇게 하면서 이제 참았죠. 그러니까 그 내시백이 하는 말을 들었죠. 그러니 지금까지 이제 오해들이 싹 다 이제 풀리게 된 거죠.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이 황태후를 비롯해서 전부 한 방에 이제 치기 위해서 황태후 맞죠? 예. 그러니까 황후 위에 황태후 할머니죠, 그죠? 예. 이렇게 이제 일망타진을 하기 위해서 자기가 독을 탄 물을 그냥 독극물을 마시게 되는 거죠. 참 이렇게 해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기왕후에게 아무것도 해준 것 없는데 마지막에 이제 소위 한 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새로운 왕을 옹립하려고 하는데 그 새로운 왕은 미치광입니다. 만날 저녁에 술만 마시고 아무것도 하는 게 없고 하여튼 그렇습니다. 여자만 좋아하고 드라마에서 그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완전 미치광이 비슷한데 이제 얘를 옹립해가지고 후소비로 만들어 놓고 황태후하고 얘들이 이제 습정을 하겠다 이거죠. 그래서 이제 나중에 이 왕이 그 한데 모아놓고 이제 황태후가 섭정하도록 규지를 내리면서 그 자리에서 다 모아서 이제 난도질을 해버립니다. 다 죽여버리죠. 그래서 새로운 이제 그 왕조가 자기 죽고 나서 자기 아들이 이제 국가를 이끌어 가는데 문제가 없게끔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그래 그게 이제 마지막 지금까지 뭐 글 배우는 거 시작해서 생명을 한 서너 번 또 성냥이에게 도움을 받았죠. 성냥이라고 하면 어릴 때 성냥이고 기황후를 얘기합니다.
기황후에게 이제 그 목숨을 여러 번 빚졌죠. 예. 그리고 뭐 한두 번이 아닙니다. 모든 걸 왕이 제대로 되기까지 상당한 빚을 졌는데 이제 마지막으로 그걸 통해서 이제 갚고 자기는 이제 하늘나라로 가게 되는 그러한 드라마가 되겠습니다. 예.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그 마치려고 했는데 자꾸 생각이 나니까 중간중간에 다시 찍은 점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거는 우리가 만들어가는 거지 제가 혼자서 뭐 독단적으로 하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다른 또 시각에서 보시는 분이 계시면 또 답글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